여기 보면요, 이렇게 진해 집트랙처럼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까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우리의 혈세 과연 제대로 된 사업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감시자들에서는 도내 시군에서 진행하려는 관광 활성화 사업들 중에 이슈가 된 몇 가지를 모아서 감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첫 번째 감시 리스트, 사업인가 무리수인가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업이요. 함양군의 변광쇠 옥녀 테마파크입니다. 뭔가 이게 구시대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신박한 느낌도 있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난달 10월 25일 함양군은 변광쇠 옥녀 테마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지안제와 오도제 중간쯤인 삼봉산 일원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규모는 16,900여 평 정도 되고 공사비는 무려 987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1,000억 원 가까운 공사비가 투여가 되는데, 이 공원이 변광쇠 옥녀 스토리를 기반한 융합형 사랑 테마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 공원이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음양 테마존인데 말 그대로 음과 양이 만나는 거죠. 성테마 문화관이 조성이 되고, 두 번째가 하트 테마존, 변광쇠 옥녀의 기첨 석상이 조성이 된다고 하고, 끝으로 오감 테마존이 있습니다. 하재민 생활체험 등 이런 장들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이런 세 가지 섹션을 가지고 테마공원이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듣기만 해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은 뭐냐면,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좀 그런 관광 상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궁금한 게 변광사랑 함양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이 변광쇠와 이 옥녀 이야기는 여섯마당 판소리 중에 가로주기 타령, 네. 일명 변광쇠 가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변광쇠 옥녀 부부가 오랜 유랑 생활 끝에 함양의 지리산 산속에서 하즈민 생활을 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예. 또 판소리에 나오는 등구 마천은 이 함양군 마천면에 있는 옛 등구마를 암시한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함양에서는. 그 밖에 백무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백무동 계곡으로 유명한 이 백무동의 옛 지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양에서는 이것을 테마파크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아까 조재욱 교수님 말씀하실 때 사실은 좀 웃음이 나와서 참기가 좀 힘들었는데, 네.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변광쇠 옥녀 기체험, 화전민 생활 체험, 사실 잘 개념은 전혀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화전민을 어떻게 체험을 한다는 건지 상당히 궁금한 점에서는, 일단 그 점에서는 관광 상품으로 좀 성공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사실 제가 이게 약간 웃음이 나온 것하고 달리 함양에서는 정말 심각하게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추진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함양하고 남원 사이에 서로 원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광쇠 옥녀 이 얘기가 우리가 원조다. 이걸 계속 싸움이 있었고, 심지어 남원에서는 강쇠라는 술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술을 내놓고 있는데, 예. 이 상표권을 놓고도 서로 공방이 있었습니다. 남원은 이 변광쇠의 고향이 바로 남원이다라고 하면서 이 술을 내놨었는데, 이제 이 위기감을 느낀 함양군이 이 변광쇠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이제 눈물 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01년에는 변광쇠하고 옥녀의 가묘를 함양군에 설치를 했고, 또 2005년에는 변광쇠 옥녀 커플 선발 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06년에는 지리산 제일문 주변에다가 50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변광쇠를 테마로 해서 장승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가보면 장승 100여 개하고 솥대가 엄청나게 많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바로 성문화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이제 관광객도 잘 없고 방치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설명 쭉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가묘를 조성을 했어요. 네. 이 가짜 묘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변광쇠 묘가 있고. 나는 효천공원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처음 근데 들은. 가면은 예.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산에 있는 무속인들 100명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아, 진짜로요? 명당터를 잡아서 가면을 쓴 겁니다. 그냥 쓴 게 진지하게 아닙니다. 만든 거네요. 예. 관안에는 실제 변광쇠 옥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예. 관에 덮어가지고 가면. 관 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 선점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근데 문제는
저는 사실 새롭긴 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미 이런 좀 공원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중복 사업에 함양군이 또 1,000억 원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1,000억 원이나 쓸만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이 어흥료제나 변강세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함양이 군수 무도입니다, 무도. 군수만 들어오면 낙마, 군수만 들어오면 낙마하는데 범죄 사실로 전부 다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볼 시간이 전혀 없이 올라오자마자 그냥 받고 올라오자마자 받다 보니까 그냥 쭉 온 겁니다. 이게 23년째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일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올해 사업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미요? 예. 확정이 안 됐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테마공원 조성 사업 안에 보면은 이제 진임도 공사도 있고 계곡 정비 사업도 있고 오도제 단풍 숲길 조성도 있고 캠핑장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공사가 시작됐더라고 보니까. 이건 누가 했냐? 이거는 결국에는 군수의 재량 사업비로 아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측이 좀 이게 사업 예산의 편성이 네. 안 됐다고 한다면은 맞습니다. 단체장이든 군의이든지 포괄 사업비로 할 가능성이 재량 있다. 사업비죠 그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뭐 이게 허용돼 있는 사업은 아니죠 이제. 근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것이죠 이건요. 그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25일 날 이제 용역 보고회를 했습니다. 용역 보고서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은 총 987억 원이 소요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업이 적자를 만회하는 시점이 2037년입니다. 2037년이면 지금부터 약 한 몇 20년, 년입니까? 20 19년이죠. 네, 이제 해수로는 18년. 19년이고 만으로 예. 18년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적자를 만회해서 기존의 사업비를 다 회수하는 하고 약간의 이익을 남기는 시점이 2045년입니다. 그러면은 함양군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함양군이 우리나라 남부권의 관광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사업이다. 그러면 2045년까지 함양군은 병강세 마케팅을 해가지고 몇십 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공원도 공원 내용이고 지금 뭐 한 2037년쯤 투자비 회수 시점을 보고 있다는데 긍정적이네요. 함양군 내 분위기가 상당히. 함양 예. 같으면은 경남시도 중에서 네. 그 작년 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재정 자립도 꼴찌입니다. 그러니까요. 5.8% 정도 되고 네. 이게 987억 같으면은 함양군 예산의 약 20% 정도거든요. 그 보통 지자체 예산들을 보면은 이 지방비나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멋진 펀드로 되기 때문에 자체 가용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이 이 사업에 다 투여가 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 당장에 우리 이제 함양군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예산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뭐 현실적이 좀 결여된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데 것이 실제로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쉽게 이것을 용납하기가 힘드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최근에 이 사업을 위해 용역을 1억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것이 뭐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는데 그 통과된 과정도 군의원들에게 주는 매년 한 5천만 원 정도의 포괄 사업비를 2억으로 올려주면서 아마 이로 통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없잖아 있고요. 기브 앤 테이크란 말씀이신 거죠? 의회가 제대로 그 견제 감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아까 용역 보고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몇 년도까지 해서 흑자를 내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용역 보고서를 꼼꼼히 뜯어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수요 예측 문제가 사실은 수요 예측이 용역 보고서 핵심이지 않습니까? 타당성 문제하고 이런 예. 건데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1년에 11만 명 관광객이 올 거라고 좀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세 개의 아까 테마파크를 이제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유지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면은 이제 미성년자가 오지 못할 거, 또 성인만 가야 될 거, 뭐 우리 속된 말로 말하는 19금 뭐 이렇게 네. 좀 편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핵심 수요 계층을 타겟층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11만 명 중에 평일에는 학생들 단체 관람, 주말엔 가족 단위 관람, 또 연인과 친구들이 돼 있더라고요. 뭐 연인과 친구는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측이 이제 유치원생들이 결국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가족 동반이 이제 주요 타겟층인데 그 가족 동반에는 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용역
보고서를 보면 주먹구구식이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 이제 자치단체장이 되면 그 자신을 상징하는 규모가 꽤 큰 사업을 다들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 현직 군수가 서춘수 군수인데 당선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전임 군수들이 웬만한 좀 규모가 있는 큰 사업들은 다 진행을 한 거예요. 본인이 할 게 별로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과거부터 논의되어 왔던 이 병강세 옥녀 테마공원 사업이 이제 그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예. 이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흘러온 게 이제 지역가에 떠돌고 있는 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직 서군수 선거를 도와준 한 분이 지역 모신무사 대표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병강세 옥녀 테마공원 사업에 그 적극적인 옹호를 하고 있고 글도 기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공원 조성 부지 내에 이분이 이제 땅이 있다고 해요. 이 지역신문사 대표의 땅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사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이 조성되면 큰 그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저희 방송 나간 다음에 또 그 신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아니,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경과를 보면 지금 20년 넘게 이 사업을 계속 올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는 한 지역에서 어떤 특정 인물을 테마로 삼아가지고 20년 동안 매달린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열렬히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거나 예. 그 인물은 정말 우리 고장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야.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상당히 이해도도 낮고 관심도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수가 여러 번 바뀌면서도 사실 이 사업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그냥 타산해져서 쭉 이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함양군 주민들의 어떤 심리 상태는 이게 어차피 우리가 반대하거나 뭐 싫다고 해봤자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사업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의사는 상관없이 계속 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 자포자기 심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비단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니까 함양군이 과거에 추진했던 여러 대형 사업 가운데서 문제가 있었던 적이 많았다면서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산삼 휴양별리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제 시작된 사업인데요. 81억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게. 시작했는데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 이제 모자이크 사업부터 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하면서 이게 또 250억으로 또 뻥튀기 됩니다. 예. 그때 당시 2014년 완공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홍준표 도지사가 들어오면서 이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항로화 산업으로 딱 되고 2013년에 2020년 세계 산삼 엑스포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2014년도에 이게 또 예산이 630억으로 또 이게 또 뻥튀기 되고 완공도도 2017년도로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산림청 공모사까지 국비가 좀 왕창 또 투입이 되면서 덩치가 785억으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21억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현재 돼 있는 그런 사업이죠.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는 이게 뭐 병강세 마케팅도 붙다 보니까 사업이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지금도 역시 올해 연도에 준공을 하고 내년도에 이제 산삼 엑스포를 하게 되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무병의 상태에서 운영 활성화 계획도 분명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두 가지 사업이 더 있어요. 함양군에서 하셨던 게 지리산 생태체험단지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최치원 역사공원이 또 있습니다. 이 지리산 생태체험단지는 이것도 2008년부터 조성 사업을 시작을 해서 예. 지난 10월 말에 이제 개원식을 가졌는데 이것도 총 사업비가 187억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187억 원 들어도 그에 이제 반대급부가 있으면 되는데 수입이 창출이 되면 되는데 이게 2008년에 조성이 됐는데 지금 뭐 지난 10월에 이제 개원했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웃긴 게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놨던 시설들은 지금 개원할 때쯤이 되니까 이제 보수가 필요한 수준인 거예요. 개원도 안 했는데 그런데다가 부실공사 논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지리산 생태체험 단지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리산의 천혜 자연을 이걸 만든다고 해가지고 많이 파괴를 해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 자연석을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 나온 자연석을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 그대로 다시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걸 외부로 반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 공원 안에는 이제 인공 폭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자연석은 다 반출하고 가짜 인공 폭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비판을 받는 지점이고 예. 채치원 역사공원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게 2007년에 35억 규모로 처음에 사업이 예정이 됐는데 두 차례 이 예산 증액을 거쳐갖고 최종적으로는 113억 원짜리 규모로 사업이 엄청 커졌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시설을 보면 뭐 전시관도 있고 역사관, 고운루 이런 시설들을 막 지어놨는데 막상 채치원 선생에 대한 콘텐츠가 없다는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채치원 선생을 뭐 주제로 한 예를 들어서 그 채치원 선생의 뭐 작품 세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라거나 예. 채치원 선생의 일대기를 알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라고 그런 거는 지금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여기서 채치원 선생의 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비판이 이 예산을 들여서 결국 뭐 특정 문중에 사당 지어준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숨 나오는 얘기들이네요. 예. 네. 이 자치단체장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함양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8년에 걸쳐서 4번의 군수가 바뀌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정책의 손실들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군수가 나타날 때보다 붙어 있는 작전 세력들이 이 사업 비교하면 이게 덩치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게 군수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동의 대송산단으로 해서 그 하동군이 1,810억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거기보다 예산이 적은 함양군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예.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여기서 그러면 도내에 있는 사업 중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 중에 나 이거는 지금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걸 말리고 싶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저는 뭐 그 창원에서 추진하고 이수신 타워. 이순신 타워. 그러니까 진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수신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해전사에서도 23전 중에서 진해만을 중심으로 해서 반 이상이 성전을 거두었던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런 테마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이수신 전국 어디나 볼 수 있는 동상이라든지 타워를 건립해 가는 것은 너무 시대에 좀 착오적인 발상이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같은 걸 생각해 왔는데. 그래요? 네, 이수신 타워 저희가 한번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큰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찾아오게 하는 거는 너무 시대에도 맞지 않고 트렌드에 맞지 않은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곳에 짓는다고 해서 저는 그거는 좀 제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자들의 창원시장님 한번 모셔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한번 말리는 자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근데 저희가 이어서 또 감시할 사업이 통영으로 가볼 건데요. 여기도 또 이순신이에요. 통영 목조타원 이건 또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통영시가 올해 초에 이제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남망산 고운 일대에 이제 이순신 타워를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용역 발전은 이미 지금 나간 상태이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민간 사업자가 이순신 타워 그 사업을 제안을 했고 그 현재 통영시와 협약 체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주식회사 타워뷰가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 예. 그 남망산 공원 혹은 이순신 공원 일대에 그 이순신 타워를 이제 건립하겠다. 뭐 사업비는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 그 전망대와 짚라인, 번지 점프를 갖춘 110m 정도의 그 목조 예. 타워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원에서 추진하는 거와 조금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약간 데자뷰 같잖아요. 크게 이제 타워를 만든 다음에 짚라인이 있고 전망대가 있고 좀 창원에서 네. 하고 있는 거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거의 뭐 100% 똑같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수신 그 테마라는 것은 이수신에 관한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짚라인 그리고 전망대 그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가 오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통영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안을 어떤 얘기들로 채울지는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냥 짚라인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 정도뿐인데 짚라인이라는 것은 지금 벌써 창원에 이미 개장을 했고요. 이게 특별히 통영만 이게 뭐 독창성이나 혹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지자체마다 뭐 대형 건축물을 짓거나 이런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 하는데 랜드마크 자체가 역사성이 있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형태가 돼야지 어떤 그러니까요. 건물을 지금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 거제를 중심으로 해서 화려한 그 한류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섬들이 청정해역이지 않습니까? 이 뭐 섬 투어를 한다든지 그 통영에 맞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개발 사업에서 특히 랜드마크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징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개발 사업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합니다. 그래 이게 오래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 지금 창원에 최운덕 그 장군 세워놨지만 누가 거기 있는지 압니까? 그거는 이제 개발 사업의 타당성도 부족했지만 절차의 정당성도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통영시장님이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 한다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서 개발사의 타당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면서 가고 간다면은 이것이 설사 포기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위치도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장 군수님들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 사업들 본인 돈, 본인 땅 써서 하려도 기꺼이 할 만한 사업일까요? 도민이 외면하는 무리수 사업 꼭 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재검토하고 수정할 기회는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행정의 지혜를 보여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